안녕하세요. 스윽입니다. 411화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번 화의 표지가 이 모습이었을까? 왜 지금 파이로를 떠올리게 만드는 해골이 등장했을까? 그리고 왜 토가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왕위 계승전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왕위 계승전을 설명하는 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을수록 조금 이상했습니다. 토가시는 중요한 설정을 공개할 때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는 작가가 아닙니다. 항상 지금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항상 이야기의 흐름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1화 역시 단순한 설정 공개가 아니라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을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한 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화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411화에서는 왕위 계승전이 단순한 왕자들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제약과 서약이라는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 즉 마츠리라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람으로조차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최하층 계급, 불가지민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즉 카킨이라는 국가는 처음부터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그 계급 자체가 국가를 유지하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작품 속에서 직접 설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토가시는 이 구조를 지금 411화에 설명했을까요? 사실 토가시는 예전부터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떡밥을 던질 때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항상 더 중요했습니다. 개미편도 그랬고 암흑대륙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상관없어 보였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411화, 그리고 왜 하필 그 표지였을까요? 그 해골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많은 독자들에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쿠르타족이자 크라피카의 친구 파이로입니다. 이 장면 이전에 공개되었던 이 이미지 역시 팬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1화의 표지는 토가시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배치한 구도라고 보여지는 표지이죠. 그리고 그 순간 체리드니라는 존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보입니다. 먼저 유성가입니다. 사라사가 참혹하게 희생되고 그 사건은 결국 환영여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토가시는 395화에서 공개한 환영여단의 과거를 통해 이들 역시 처음부터 악인이었다고 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먼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쿠르타족입니다. 쿠르타족은 몰살당했고 그 결과 크라피카가 탄생했습니다. 복수의 방식은 여단과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평생 복수를 선택합니다. 왕가, 귀족, 평민, 그리고 불가지민. 카킨이라는 국가는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보다 어느 계급에 속한 사람인가를 먼저 구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계급 사회에서는 사람의 생명조차 계급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사회의 가장 꼭대기에서 태어난 체리드니히는 어떨까요? 그에게 사람은 모두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계급으로 구분하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집품처럼 예술품처럼 다루는 것조차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는 혼자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그런 괴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왕가의 구조가 존재했던 걸까요? 셋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구조 속에서 탄생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런 구조는 현실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왕족과 귀족, 노예와 평민처럼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취급했던 사회는 수없이 존재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결정되고 누군가는 지배하며 누군가는 희생하는 구조. 카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 아래에는 왕비가 있고 왕자들이 있으며 귀족과 백성 그리고 최하층의 불가지민까지 존재합니다. 결국 카킨이라는 국가는 위에 있는 소수를 위해 아래에 있는 다수가 희생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411화는 그 구조가 왕위 계승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411화는 왜 이런 거대한 제약과 서약을 사용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왕위 계승전을 통해 살아남은 왕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게 되고 그 과정은 결국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희생을 통해 하나의 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카킨 왕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왕자들만이 아닙니다. 병사도, 사설병도, 불가지민도, 그리고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왕위 계승전에서 희생되는 것은 정말 왕자들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죽음들 역시 거대한 제약과 서약의 일부인 것은 아닐까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지만 시방자가 배를 빠져나가려다 죽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왕위 계승전이 단순히 배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이 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누구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작품을 돌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영여단의 과거는 바로 카킨편 도중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411화 체리드니히가 등장한 표지에는 많은 독자들이 파이로를 떠올리게 된 해골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쿠르타족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어서 411화에서는 왕위 계승전의 구조가 공개되었죠. 거대한 제약과 서약, 국가 단위의 의식,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계급 사회, 그리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다시 쿠르타족 사건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환영여단의 과거와 쿠르타족 사건, 그리고 체리드니히까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였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토가시는 411화를 기점으로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연결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가설입니다. 첫 번째, 카킨과 쿠르타족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411화는 단순히 왕위 계승전을 설명한 화가 아니라 쿠르타족 사건의 진실을 풀기 시작하는 첫 단추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환영여단이 카킨으로 향한 이유 역시 단순히 보물을 훔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훔치고 난 다음이 목적이죠. 토가시는 항상 여러 목적을 하나의 사건 안에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호중란이라는 존재 역시 단순히 왕위 계승전을 위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왕가가 대대로 이어온 모든 비밀의 시작이 호중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리드니히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카킨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낸 가장 극단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토가시는 오래전부터 악인을 그리고 있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괴물이 탄생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라사가 죽었기 때문에 여단이 만들어졌고 쿠르타족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크라피카는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 되었으며 왕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이 반복되었습니다. 토가시는 언제나 사람보다 구조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11화에서 그 구조의 이름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토가시의 의도였다면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는 더 이상 왕위 계승전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크라피카와 시비지, 클로로와 환영여단, 그리고 체리드니히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가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